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공식이거든. 이게 매출 공식인데 얘를 움직이는 게 누군지를 알아야 돼. 얘라는 거야, 얘. 실은 신뢰라는 애였구나. 이걸 깨닫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매출을 많이 발생시켰던 분이거든. 엑시스를 2번이나 하시고 그 금액에 관계없이. 근데 이분이 왜 찾아왔냐면 지금은 이제 전자책을 팔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주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자책을 이제 판매하는데 월 매출이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걱정할 게 뭐가 있지? 전자책은 뭐 비용이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안 PD님 같으면 어때요? 전자책은 뭔지 알죠? 그럼 전자책을 팔았는데 얼마 정도 팔릴 것 같아? 혹시? 몇 개 정도 팔리면 좋을 것 같아요? 130개 정도? 150개 정도? 그거 어떻게 팔 거야 그걸? 19,000원? 뭐냐면 이게 가격이라는 거지, 가격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 PD님 생각은 300만원? 300만원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매출은 300만원이 필요하네? 이걸 매출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얘를 몇 개를 팔아야 될까요? 160개 정도? 이 160개라는 게 뭘까? 구매자 수겠지? 그럼 짧게 구매 수라고 해볼게요. 160개야. 160개만 팔면 돼. 언제? 한 달에. 이게 한 달 매출인 거예요. 한 달 매출. 가격은 19,000원 결정됐어요?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없어? 통제할 수 있지. 가격은 내가 19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19,000원으로 할 수도 있잖아. 가격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구매 수가 문제죠, 이게.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이건 어떻게 만들었어? 자기 아이템이 있는 거죠. 또 잘 되는 사람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19,000원짜리 아이템으로 300만 원 버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어떻게? 이게 고객 수거든, 고객 수. 그러면 요렇게는 어때요? 나는 고객풀이 160명이 있어. 근데 이 160명을 데리고서 300만 원 벌고 있어. 이게 내 사업인 거예요. 내 사업을 수치화한 거야, 수치화. 제 생각에는 이 공식만 이해하잖아? 매출 공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해하면 돈 버는 방법 다 알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의문이 근데 해소가 돼, 이게? 얘는 이거예요. 얼마나 유입됐냐는 거야. 유입수겠지? 가령 1000명이에요, 1000명. 내가 유료 광고를 했어. 근데 1000명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 중에서 160명만 샀다는 거야. 그러면 1000명이에요. 유입수가 1000명. 근데 실제 구매한 사람, 구매율, 이 중에서 구매율, 이게 몇 퍼센트죠? 16%. 그죠? 네, 16%야. 자, 여기까지 왔으면 어때? 이제 돈 버는 방법 다 한 것 같아, 이제? 고객수는 유입수 곱하기 구매율이에요. 1000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16%가 산 거야. 그래서 160명이 산 거고 그렇게 해서 매출 300이 나온 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알 수 없지. 왜 알 수 없을까? 유입을 어떻게 만들어 이걸? 본질적으로 들어왔죠? 그럼 요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많았으면 싶고. 그럼 일단 여기서 계산해보면 공식 갖고 놀 줄 알아야 되거든. 산수라서. 얘가 10,000명이 되면 여기도 공이 하나 더 붙겠죠? 반대로 가격이 19,000원이 아니라 19만 원으로 올리면 얘도 어떻게 되지? 3천만 원이 되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숫자 노름, 그 다음에 수박 겉핥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돈을 절대 벌 수 없다. 그럼 이 공식을 움직이는 힘은 뭘까? 유입을 어떻게 만들어요? 보통 사람들 유입을 어떻게 만들어요? 광고. 전단지, 또 사람 써서 행사하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오늘 뭐 오픈 첫날이라고 이제 각설이도 오시고 풍선도 오고 그렇게 해도 좋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유료로 하게 되면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어. 근데 이게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 매출에서 거의 한 20%에서 40% 심지어 50%까지 가요. 절 찾아오신 분도 그 정도 50% 정도 지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령 이런 거지. 1억을 투자했어. 광고 비용으로. 그런데 광고 비용 1억 투자해서 나온 매출은 1억 5천이었어. 가령. 그럼 5천을 번 거죠. 1억 투자해서. 광고비는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돈 안 들이고 만들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왔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식을 움직이는 게 이게 공식이거든. 이게 매출 공식인데 얘를 움직이는 게 누군지를 알아야 돼. 현재 매출이 300이든 혹은 3천이든 1억이든 아니면 매출이 0이든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좀 더 높은 매출을 바래요. 근데 그 매출이 안 나왔어. 원하는 만큼 안 나왔어. 또는 빵이야. 이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 단언컨대 이 매출액은 신뢰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뢰의 양하고 매출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야. 이게 없으면 광고비를 태워야 돼요. 이게 없으면 죽을 때까지 이 휘발되는 이 내용. 네이버 파워링크에 맨날 광고해야 되고 포스트에 광고해야 되고 구글 광고해야 되고 상위 노출 광고해야 되고 계속 잘 되면 좋지. 그런데 20% 30% 매출을 태워서 광고를 잘 끌어왔어. 그런데 어느 날은 매출이 급감하네. 그리고 광고 단가 엄청 높아지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지? 그때도 그렇게 막 고육지책으로 계속 유료 광고를 할 건가? 이제 바꿔야지 방식을. 그 10년 넘게 고생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이거.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 신뢰는 어떻게 만들까, 이거? 신뢰라는 게 약간 개념이 추상적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세계적인 석학이 방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신뢰라는 게 이걸 알면 좋은 게 이 사람이 말이야, 말. 말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에어컨 청소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했어. 저 에어컨 청소 경력이 10년이에요. 여기 인테리어 경력이 10년이야. 내가 글쓰기 경력이 10년이야. 그래서 당신이 청소가 필요하든 인테리어가 필요하든 아니면 뭐 글 쓰는 마케팅이 필요하든
필요하든 그걸 내가 다 해줄 수 있어요. 말은 하면 어떻게 돼? 일단 어떤 게 생겨요? 그 호기심이 생기죠? 약간의 믿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약 청소 전문가야? 이제부터 이제 청소 시작해야겠죠. 이제 여기 바닥 장난 아니거든, 지금. 인테리어 한다고. 이걸 다 닦는데 보통하고는 달라야겠죠? 전문가랑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말은 됐고 행동도 했죠. 그럼 행동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말에서는 믿음은 줄 수 있어. 근데 그 반쪽짜리 믿음이야. 확실성을 주려면 내가 그 솔루션을 실제 갖고 있는지,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 그게 행동이거든. 여기에까지 왔을 때 확실성이라는 게 생겨요. 확실성.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콘텐츠 만들 때 앉아서 떠들기만 하면 어떻게 돼?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곰팡이가 하나 있으면 곰팡이를 제거해주는 청소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겠죠. 이 두 개가 붙었을 때 확실성이 생겨요. 친밀감은 뭐냐면 말하고 행동만으로도 신뢰는 생겨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인간이니까 같이 밥도 먹고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야기도 하고 술도 먹을 수 있겠죠. 친밀감. 이게 신뢰를 플러스 시키는 행동이죠. 여기 플러스에 주의하셔야 돼요. 다만 친밀감만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맨날 만나서 여기도 이제 일하는 곳인데 와갖고 맨날 반갑다고 밥 먹고 술만 먹어. 공부 안 하고 일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성장을 안 하게 되지. 배우는 게 하나도 없고 매출도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부차적인 애야. 나중에 해도 괜찮은 애예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 당연하죠. 이 밑에는 뭐가 들어갈까 혹시? 안 PD님 생각할 때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바로 손절쳐. 어떤 사람 손절치지 혹시? 사기꾼. 맞아. 느낌. 신뢰할 수 없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돈이 가장 비슷한 주제거든요. 내가 오늘 15,000원어치 얻어먹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내가 바라고 뭘 한 건 아닌데 인간인지라 매번 사주는데 왜 얘는 한 번도 날 안 사주지? 내가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족보 다 까서 보여줬는데 얘는 지 족보 갖고 있는 건 그 과목에 있는 그 족보는 지만 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놈을? 이기적인 놈. 이걸 이기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기심.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이 신뢰라는 거가 이 방정식이 말하고 행동하고 친밀감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었어요. 10. 이렇게 해서 얘가 10이었어. 이기심이 0인 사람이 있어. 부처님, 부모님 잘 만났다면 부모님 이 정도 되겠죠. 아니면 뭐 배우자 0이면 어떻게 되지? 이 값이? 이 값이 무한대가 되죠. 이기심이 없으면 신뢰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심이 0.1 정도라고 해보죠. 0.1.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얘는 100이 돼. 그 반대로 이기심이 1이 됐어. 그럼 어때요? 얘 10 그대로지? 10 그대로죠? 그럼 만약 이기심이 10이 됐어. 얘는 뭐 어떻게 되죠? 1이 됩니다, 이게. 10이 되면 얘가 1이 돼요. 이기심이 커지면 얘를 비율로 나누기를 해서 깎아먹어. 마이너스 같으면 10에서 마이너스 1 해봐야 9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달라. 얘는 이렇다고요. 이게 왜 이럴까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얘는 변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얘는. 값이 똑같았어요. 이기심만 바뀌었을 뿐인데 신뢰의 값이 무한대였다가 1로 훅 떨어지기도 해.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이 공식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요지는 뭐냐면 너무 잘할 필요 없어. 거짓말만 하지 마. 근데 너 이기심을 나타내는 순간 너는 아웃이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 공식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컨텐츠의 입장으로 들어오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 클릭을 했어. 유튜브 영상 하나로 1영상으로 1억 벌거든요. 그 이상 버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유튜브 영상 1영상으로 1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19,000원짜리 정도 갖고 있으면 100 정도 나와. 왜냐하면 이게 있어서. 그리고 공짜로 만들었잖아요. 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내가 글에다가 1분 만에 10년차 전문가처럼 청소하는 방법을 다 글로 알려줄게요 라고 해놓고서 그 글에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 청소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야. 멋진 가정주부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남자인데 아기를 위해서 잘 청소를 하고 싶은, 그래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싶은 그런 아빠일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글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겠죠. 근데 들어갔더니 어때요? 문제점만 잔뜩 나열해 놓고서 표면 핥는 얘기만 하고 그냥 퐁퐁으로 닦으시고 준비물은 손수건이랑 마스크 먼지 많이 나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야. 밑에 그러면서 링크가 있네. 이걸 다 알려면 내 강의를 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보면 말하고 행동이 일치했어요. 썸네일이나 제목하고 거기서 약속했던 내용이 일치가 안 됐지. 그럼 얘도 나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사람들은 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네? 나는 널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서 클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넌 오히려 나한테서 뭘 가져가려고만 하네? 이기심이 커지죠. 그럼 어떻게 돼? 신뢰가? 이기심이 커지는 만큼 신뢰는 추락하죠.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글 앞에도 뭘 판매합니다. 이건 중나에서는 하는 거예요. 중고나라 당근에서는 하는 거고, 글이나 영상에서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신뢰 이꼬르 뭐라고? 매출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신뢰의 크기가 매출액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 어떻게 돼? 팔려고 했던 본래의 의도도 하나도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다 떠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유료 광고를 해야 돼요. 막 한 달에 적게는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써야 돼요. 이 신뢰라는 건 왜 그렇다? 얘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 얘가 없으면 비용을 내서
내가 신뢰를 만들어야 돼. 근데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을 태워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유입을 내 힘으로 만들지 못하고 유료 광고의 힘을 빌리게 되는 거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남들이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이미지랑 요 글을 저희가 작업을 해서 상단에 노출시켜 줄게요. 비용은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거 하면 할수록 장사치가 돼서 사람들한테는 이기심이 있는 사람, 필요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 광고성 콘텐츠만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그 신뢰가 높아집니까? 내일 만약에 내가 죽어. 그러면 내가 지금 뭐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영상에다가, 그리고 글에다가. 모든 광고, 모든 마케팅, 모든 사업은 글과 영상으로 하잖아요. 본질은 글이지만 우리 안 PD님 생각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중에 내가 내일 죽어.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어차피 더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가장 궁극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혹시? 노래하는 방법? 너무 쉬운 방법이니까 안 믿더라고요. 아, 너무 쉬워서 안 믿었다? 네, 저는 그냥 10,000원 주세요. 그럼 최소 비용 10,000원만 받고 했었는데 이게 저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너무 저가라서 안 믿는다. 그럴 수도 있어. 사람들은 보여지는 가치랑 실제 내재된 가치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우리 안 PD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 본질하고 알맹이의 가치는 본인만 알고 있거든. 상대방들은 몰라. 그리고 너무 많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 싸게 좋은 걸 준다고 하면 안 믿어요. 중고차 살 때도 그 싸고 좋은 차 없다고. 비싼 차 고르라고. 우리 다 고개를 끄덕이잖아. 근데 그 말에. 진짜 좋은 정보를 줘? 유튜브에는 있지. 그게. 많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그 노래 잘하는 노하우 있죠. 실은 저도 음치거든. 결혼식 때 노래를 부르긴 했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불러주긴 했는데 노래가 삑사리가 나가지고 되게 창피했어요. 만약에 그런 노하우를 나는 알잖아. 방금 들었죠? 지금 안 PD님이 내가 내일 죽을 예정이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필살기를 세상에다 내놓고 죽을래. 그게 뭔가 했더니 노래 부르는 방법인데 어느 누구도 노래 못하는 사람도 이것만 알면 노래를 엄청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지금 유튜브 영상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100명이 볼 수도 있고 1000명이 볼 수도 있고 또는 100만 명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울림이 있거든. 그죠? 방금도 표정이 되게 진지했어요. 근데 여기다 공개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거 아까 10,000원짜리라고 그랬죠. 10,000원이라고 쳐볼게요. 100명한테 뿌렸어요.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얼마일 것 같아요? 5, 6만 원? 제가 볼 때는 50원쯤 나올 거예요. 조회수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1000명이 봤으면 500원, 100만 명이 봤으면 50만 원? 50만 원일 수도 있고 이게 5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가 10,000원짜리를 그냥 무료로 푼 거야. 무료로 풀었더니 내가 갖고 있는 최종단에 정말 감추고 싶었지만 내가 내일 이제 없을 예정이니 가장 좋은 걸 내 아들이든 또는 이제 전 세계에다 이렇게 공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50만 원도 되고 50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서 그 자체로도 수강생이 생기는 주제가 있어요. 저희 뭐 줄눈 시공 하시는 선생님도 수강생이 엄청 많이 생기셨고 마케팅하는 건 당연하겠죠.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줬더니 어때요? 와 잘해갖고 선생님 덕분에 저희 가게 대박 났어요 라는 분도 계실 테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자영업자 사장님은 바쁘니까 내 것 좀 세팅해줘 라는 분도 계실 거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당신이랑 콜라보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기업 규모가 커요. 근데 당신 같은 전문가랑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 유료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람이거든. 유입을 발생시키는 사람이거든. 이런 것도 있죠. 영양제를 만드는 사람인데 영양제를 만드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 매출 내는 방법도 다 알려줬어요. 어디서 소싱하면 되고 OEM 공장은 어디서 찾으면 되고 이런 것들 다 알려줬어요. 이분이 영양제를 마침 또 팔고 있어. 영양제 잘 팔리겠지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될 테니까. 왜냐면 다 줬어요. 아깝지만 다 준 거야. 왜? 더 큰 데를 봤거든. 더 큰 데를 봤어. 무료로 풀어도 이걸 갖고 재수없지만 활용하는 사람은 내 경쟁자인데 경쟁자가 몇 명이나 될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업가는 이걸 안 써요. 보지도 않고. 나랑 그만한 사람들이 보고서 그만한 사람들이 그 정도 노하우를 가져와서 쓰는 거야. 잘 될까?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 사람은 이거를 안 했어. 신뢰가 없어요. 근데 전자에 우리 안 PD 같은 분은 이걸 했어요. 신뢰를 만들었다고요. 이기심을 제로로 만들었어요. 신뢰가 무한대로 상승해 버려요. 이렇게. 그럼 영양제 만드는 회사에서는 어떨까? 다이어트 회사에서 올 수도 있고 헬스장에서도 올 수 있어요. 우리 박막내 할머니도 그렇듯이 사방에서 새로운 기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없었던 기회지. 그런 것들이. 그런 형태들은 기업적인 형태로 들어와요. 저한테도 강연이 마구 들어오는데 별게 없어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좀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기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인재분들도 저랑 같이 일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모여주시고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이게 저를 떠나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아마 우리 안 PD님이 요거를 그대로 푸신다면 분명히 연락 올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뛰어가기만 하면 되겠지. 이게 바로 신뢰가 주는 힘입니다. 이 신뢰라는 개념을 알았으면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지, 이제. 얘는 뭐냐면, 마케팅을 배우거나, 로하스 같은 걸 배우거나, 이런 개념들을 배우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치라는 함정에 빠지게 돼. 조회수가 왜 안 나와요? 구독자 수가 왜 안 나와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인가? 그거는 알고리즘밖에 몰라요. 같은 사람도, 같은 톤 앤 매너로, 같은 내용으로 영상을 100개를 올려도 뜨는 영상은 몇 개 안 돼요. 알고리즘의 간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얘는 본질적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고요. 얘네들은 뭡니까? 그런 수치들에 그래서 빠져 넘어가면 안 돼요. 얘는 뭐냐면, 얘는 그냥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숫자일 뿐이야. 공식이지만 돈 버는 공식은 맞아요. 근데 이 돈 버는 공식이 정말 갈급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 공식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 바퀴를 움직이게 만드는 애는 얘라는 거야, 얘. 그럼 여기까지 딱 왔으면 어때요? 야,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내가 만약 헬스장 하는 사람이고 또는 재활PT를 하는 사람이라서 뭐 기능재활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통증을 보자마자 어느 정도 이제 상담을 해보고 1, 20분, 2, 30분 만져보기도 하고 세밀하게 다 두드려 봤을 때 선생님은 이게 통증의 이유고 이게 원인이 돼서 지금 이렇게 아프신 건데 이 아픈 걸 해결하려면 내 경험상, 그러니까 이 실력이지, 여기가 실력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상 이 부위를 이렇게 운동하시면 되고 먹는 건 어떻게 드시면 되고 동작은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굴러가는데 문제는 그거를 사전에 사람들이 모른다는 데 있어. 내가 신뢰를 쌓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노출되지 않는 거야. 노출되지 않는 건 뭐냐면 마치 동굴 속에서만 사는 호랑이 같은 거거든. 근데 얘가 노출돼서 나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충격을 받죠. 헉, 호랑이가 있었네. 이런 거야. 이게 이런 거지. 만약 이 마카펜을 지금 딱 여기다 놓고 야, 너 팔려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신뢰를 얻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야, 너 혼자 팔려봐. 그럼 제품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얘를 왜 사? 얘는 대기업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 다이소에도 있고 중국 테무에도 있고 1,000원에 막 10개, 20개들이도 있어요. 얘만 단독으로 있으면 얘가 팔릴까 이게? 절대 안 팔리는 거죠 이게.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 제품을? 제가 어려서 이런 거 하나 없어서 엄마가 옆집에서 빌려다 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기로 결심한 거예요. 제가 볼펜 하나가 없이 컸거든요. 이제 잘하고 싶어서 볼펜 여러 가지 만드는데 특히 이번에 나온 건 요거예요. 뭔가 스토리가 하나라도 있어야겠지. 만든 스토리. 가격적인 요소는 안 돼. 왜냐면 사람들이 가격적으로는 다, 야, 뚜껑 얼마 들고 이거 다 알아요. 들어가는 원료값이 얼마인지 다 안다고요. 이거 갖고 승부를 본다? 바보야. 스펙 갖고 승부 본다? 바보야. 이걸 넘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어때? 친밀감도 늘어나. 이 사람이 말한 거에서 믿음이 생겨. 그리고 왜 만드는지 스토리가 다 있고 실제 만드는 공정까지 보여준다? 또는 과정을 보여준다? 패키징하는 방법 보여준다? 어떻게? 행동까지 다 보여준 거죠. 근데 어떻게 돼 마지막에? 자, 이거 이제 떨이 1+1 지금 3 이렇게 해야 될까? 나 같으면 한 1000개쯤 그냥 뿌리겠어. 그냥 가져가세요. 써보세요. 내가 써서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써보세요. 물론 여기서는 약간 수치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마케팅비로 1,000만 원을 쓰는 거하고 차라리 1,000만 원어치를 고객들한테 주는 거야. 써보시고 좋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안 좋으면 욕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배우겠습니다. 이거지 뭐. 말과 행동이지. 그죠? 여기서 이기심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지. 마케팅을 굳이 할 거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법이 하나 또 있는데 이런 건 뭐 스킬적인 거라 뭐 맥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청소하는 청소업체 대표라면 청소업체라고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전공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줄이는 거지. 이걸 활용한 스킬인 거예요. 요거는 약간 좀 벗어나긴 합니다만 신뢰를 먼저 주고 비즈니스는 나중에 라는 거야. 무료라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지금 돈을 안 받겠다는 거야. 나중에 받겠다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요? 청소 노하우를 신뢰를 얻도록 다 풀어주는 거야. 다 풀어줘. 청소 잘 안 되면 기관지염이나 뭐 아토피도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도록 다 해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은 거를 그 귀한 거를 내가 내일 죽으면 그제서야 풀어놓을 그 귀한 것들을 다 풀어놓는 거야. 전부 다. 최대한 세심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닉네임은 뭘로 하겠어요? 청소 알려주는 아들, 아빠, 아니면 뭐 옆집 형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신뢰도는 무한대로 올라간다. 그럼 어때요? 내가 청소업체 대표인 걸 끝까지 숨겼대. 왜냐하면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올 거니까. 왜냐하면 이런 트래픽들이 발생되면 훨씬 좋은 기회가 오니까. 선생님이 이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인플루언서니까 선생님하고 뭔가 협업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템도 소개해 주세요. 우리 빗자루 소개해 주세요. 돈 좀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하는 방식이지. 인간을 이해한 방식이고
신뢰를 먼저 쌓는 거. 다만 신뢰를 깎여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좋은 걸 줘서 신뢰를 다시 회복을 해야겠죠. 떨어지는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비즈니스 입장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걸 잘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냐면 유통 판로를 찾고 싶어요. 이거 제가 많이 팔아봐서 아는데 이 유통 판로가 없어가지고 어디 협회도 가고 무슨 세미나도 가고요. 온라인 그 유통 카페도 가입해서 거기 참석도 하고 가서 술도 먹고 저 좀 봐주세요 하고 명함도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박람회 같은 데 가서도 막 우리 제품 갖고 와서 홍보해요. 막 그 신발 깔창 막 2,300개씩 막 3만 개씩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막 보여주고 1,000개씩 100개씩 막 사장님 뿌리고 막 이렇게 제 제품도 좀 봐주시고 써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유통 판로 걱정 되게 큰 분들 많습니다. 제조 공장 어떻게 뜰지 걱정하는 분들 되게 많고요. 이런 것들이 다 매출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여기에 포함되겠죠. 근데 이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똑같이 말씀드려요. 똑같이. 이 활동을 먼저 하세요. 신뢰를 먼저 얻으세요. 유통 판로가 없다는 건 당신이 팔 데가 없다는 거고, 팔 데가 없다는 건 매출이 없다는 거고, 매출이 없다는 건 당신이 신뢰가 없는 거야. 그 신뢰 먼저 쌓아. 그게 모든 걸 해결하는 길이야. 얘가 이 거대한 바퀴를 움직이는 힘이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아웃바운드로 가면 안 돼요. 자꾸. 처음에는 구걸하듯이 가긴 가야 돼. 근데 그 구걸하듯이 가는 게 판매하려고 가는 그 행동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더라도 설명을 해주는 노력은 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왜요? 내가 이걸 파는 사람인 걸 아무도 몰라. 이거의 존재도 몰라,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는 아웃바운드로 먼저 다가가야 돼. 어떻게? 좋은 정보로 다가가는 게. 이기심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좋은 정보로 다가가. 설명을 해줘. 그럼 이제 신뢰를 쌓게 돼. 그 뒤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돼. 이렇게 나를. 그걸 만들려고 다가가는 거야, 처음에는. 그럼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오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고 마케팅 노력이 현저하게 줄게 돼요. 그만큼 힘을 갖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 아까처럼 다른 회사들이 연락이 와요, 오히려. 내가 이 제품을 봤는데 영상에서 선생님 제품을 봤는데 사장님 제품을 저희도 취급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온다니까. 이런 제안이 놀랍게도. 혹시 2만 개 있어요? 저희는 개수가 얼마 안 돼서 2,000개만 필요한데 2,000개 공급 가능해요? 아니면 저희가 이 색연필 제조법이 따로 있는데 요것대로 만들어서 납품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게 옷이 됐든 영양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유통팔로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거가 됐든 그게 B2C든 B2B든 B2C든 먼저 주라는 거예요. 먼저 줘. 근데 주는 건 이유가 있지. 이거. 오늘 그토록 강조하는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이상이 있으실까요? 나는 이게 대대손손으로 내려온 비법이야.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돈을 벌고 싶어요. 대대손손 내려오는 어떤 비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간장 만드는 거든 와이너리를 구축하는 방법이든 뭐든 뭐 된장이든 뭐든 될 수 있어요. 다 알려주세요. 왜냐? 100만 명이 봤어요, 가령. 한 10,000명이 봤다고 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고 다 그걸 따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욕구가 있냐면 네가 그래 네 말과 네 행동을 봤어. 잘 써지는 거 다 봤어. 근데 어떤 마음이 들까? 그만. 우리 푸른 산호초 노래 들으면 어때요? 그 팜하니가 들으면 막 노래 불렀죠.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의 정점이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네가 내 청춘이다라고. 내 청춘의 기억이겠지 그게. 팜하니가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지? 아마 수억 회가 나왔겠죠. 다 합산하면 수억 회가. 그럼 어때? 팜하니가 노래하고 춤추는 거 이런 거를 감춰놔야 됐을까? 그런 대형 스타들은 오히려 더 펼쳐놔요. 노래를 1억 회가 스트리밍이 된 곡하고 10회만 스트리밍 된 곡하고 빵회가 스트리밍 된 곡하고 어떤 곡 사고 싶으세요? 돈 주고 산다면? 1억 회 스트리밍 된 곡을 사고 싶잖아, 기왕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한테 노출됐으면 100만 명이 다 사줄까? 그건 아니야. 요런 사람이 사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10명한테 노출이 됐어요, 그게. 근데 내가 파는 게 약간 디벨롭해서 10만 원짜리라고 쳐봅시다. 10만 원. 그럼 어때요? 10명 중에 16% 썼으면 1.6명이니까 한 1명 샀다고 해볼게요. 1명. 그러면 10만 원 벌었네? 근데 만약에 100명한테 노출이 됐네? 그럼 16명이 샀죠? 그러면 160만 원이 됐네? 근데 10,000명한테 노출이 됐어요. 근데 16%는 좀 많으니까 10%로 줄여볼게요. 그럼 얼마야? 몇 명이 샀어요? 100명이 샀지? 그럼 100명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만약에 10만 명이 봤으면 1억이죠? 언제? 한 달에. 이런 영상을 한 달에 한 개만 만들었을 경우에. 다른 요소들은 배제하더라도 내가 가진 노하우가 정말 전통의 비법이 있고 우리 가문만의 특색이 있는, 그리고 우리 가문만의 비밀이요. 비급이야. 근데 이걸 공개했을 때 어때요? 조사님들은 뭐 통곡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업적으로는 어떻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걸 보면 가서 보고 싶고 가서 맛보고 싶어 해.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팜하니가 노래 부르면 한 달 내내 그 노래 듣고 그 다음에 팜하니가 만약에 내가 있는 서초동 요 앞에 와서 공연한다면 어떻게 돼? 거기 가서 보려고 그래. 어떻게? 공연비를 내고. 그런 거예요. 많이 노출된다는 그런 의미야. 신뢰도가 더 있는 사람들은 어때? 이게 더 높아지겠죠? 구매율이.
신뢰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펜션 예약할 때도 이래요. 9월 달에 100개의 예약을 받아야 돼. 10개 호실이 있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8월 초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예약을 8월 초나 8월 중순 이렇게 1회, 2회 정도로 나눠가지고 8월 초 한 3일쯤에 딱 12시간만 오픈해. 9월 달에 예약은 지금 시작! 지금 스타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픈런이 생겨. 3초 만에 매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안 됐으면 2회차에 또 하면 돼요. 그건 신뢰의 양만큼인 거니까. 어때요? 내가 강아지 펜션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내가 강아지 펜션 얼마나 잘 만들고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고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반려견과 그 반려견주의 건강과 재미, 어떤 화목함,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만 잘 설명이 돼 있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광고비 쓰는 것보다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오픈런 칠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겠죠. 야, 이 펜션은 전달에 다 마감이 돼. 내가 지속적으로 광고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클레임에 시달릴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실력의 범위에서 나는 잘하고 있거든. 잘할 거고. 나만 성신성 있고 나만 변하지 않고 처음처럼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이 비즈니스는 영원히 굴러갈 거예요. 그럼 다른 펜션 업자들이 오겠지. 이미 성공 사례가 됐으니까 이분한테 와서 나도 좀 알려주세요. 1,000만 원. 우리 40억 들었는데 1,000만 원. 그럼 사업 설명에서 100명씩 오겠죠. 그것도 하나의 내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엄청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다 잘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신뢰를 얻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실제로 많지 않아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대형 플레이어가 선두주자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신뢰도 있게 활동하는지, 얼마나 이기심이 없는지 한번 다 보세요. 다 이기심 있게 행동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조차도 얼마 없어요. 어떤 분야든 내가 넘어설 수 없어 보이는 선두주자 한 2명, 3명이면 진짜 많은 거예요. 많아 보이지만 카운팅 해보세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봐도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봐줄수록 그 가치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짜리 노하우면 더 좋아요. 어차피 실현하는 건 더 어려워질 테니까 점점. 다만 많이 보면 나한테는 엄청난 이득이 된다. 수치는 이럴 때 계산하는 것이다. 이런 계산이 아니라 이런 계산이다. 줄 때 하는 계산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는 행동을 하는 그 계산이 진짜 계산이다. 그게 나한테 이걸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된장도 그냥 먹지 말고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건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그 전통장 담그는 것도 다 이제 장독대 열어서 다 보여주고 다 했어. 그래서 어떤 효능이 있다고 다 얘기해줬어. 그랬더니 유튜브에서만 400만 조회수가 넘게 나왔거든요. 이런 걸 한 거지. 이거를. 그래서 품절, 이틀인가 3일 만에 품절 나오고 거기 영상에 나온 그 집 맞죠? 라고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다 감춰놓고서 꾹꾹 감춰놨으면 거기 65년 된 전통장이 있는 거, 충남 예산에 있는 건 그 사람 그 집 식당 관계자들만 알았겠죠. 그 동네 사람들이나. 전국적으로 알진 못했겠죠. 이게 완판된 사례, 품절된 사례, 매출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영상 한 개만에 730만 회가 넘어간 게 있고 매출로 완판이 된 게 있고 하루에 600만 원 번 사례도 거기서 등장한 거예요. 근데 많이 걸렸냐면 그게 아니라 영상 한 개만으로 또는 영상 20개만으로 그 안에서 발생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이지.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냐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냐. 요것만 내가 제대로 이해만 하고 있다면 방향만 수정해서 아니면 지금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만 가면 되겠죠. 의구심이 들지 않겠지. 내가 하는 행동이 당장은 힘들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광고 효과도 없고 매출도 좀 딜딜하고 별로 없어. 괜찮아요. 바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데 찾아 돌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빨리 찾아보세요.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다 알려주세요. 경쟁자 신경 쓰지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얻을 이득의 총량만 보세요. 10명만 봐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방향이니까. 제가 이걸 깨닫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매출 공식만 떠들 줄 알았던 제가 실은 이 이면에 얘를 움직이는 건 실은 신뢰라는 애였구나. 이걸 깨닫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퍼포먼스 마케팅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전문가는 여기 있지만 저희 사옥에 있지만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 그 데이터를 보지 않아요. 조회수나 이런 것. 그거는 결과론적인 요소라서 그래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너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